미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76%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간밤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7% 가까이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술주가 다시 랠리를 펼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 덕분에 나스닥도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6월 25일 화요일 미증시는 혼조 마감한 가운데 미국 주택가격 지표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4월에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함께 발표됐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경기 전망 약화로 하락하는 모습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연준 보유먼 이사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발언하는 모습까지 체크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머니맵 한번 살펴보시죠. 동그라미를 친 영역이 조금 많은데요. 어제와는 굉장히 상반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M7 종목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는 7%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전일 오름폭을 보였던 이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분야에서 이 조정폭이 나오는 모습은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전환되었구나라는 모습을 실감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섹터별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분위기가 반전되었다라는 분이 이 커뮤니케이션과 테크놀로지 위주로 상승하는 모습 체크가 되었고요. 특히 부동산 위주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경계 지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경기 전망 악화 속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사업 여건에 대한 기대감, 이익 역시 약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달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는 비즈니스 상황, 고용 시장, 그리고 소득 전망이 다수 어두워지면서 완화되는 모습이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고요. 주택 가격 지수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4월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무려 7.2% 가까이 상승하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주택 가격은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주택 구입 능력 위기가 악화되었다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더 많은 미국인들이 주택 구입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주택 부족도 계속해서 오름세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에 주택이 왜 부족할까? 또 왜 매물로 나온 집을 찾을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지난 3년간 모기지 금리가 매우 높아지면서 이 금리가 오르기 전 3%대 모기지 금리에 묶여있는 미국인들이 새로 집을 이사하게 되고 새로 집을 짓게 된다라면 새로운 모기지론 더 높은 금리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팔지도 않는, 집을 내놓지도 않는 그런 현상, 황금 수갑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연이어서 발언을 해줬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요.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기에는 어느 시점에는 인하를 할 것이다. 추가 인상 가능한가? 또는 인상이 불가능할 수 있다 등 이 연준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크게 신뢰하는 모습은 아니었던 내용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우먼 이사의 내용 살펴보시죠. 어떤 내용을 발언했냐면요. 금리를 낮출 시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상 여지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 보라색 키워드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책 금리를 낮출 적절한 시점에 오지 않았다고 발언을 하면서요. 올해 금리 인하는 예상하지도 않고 있고요. 인하 시점을 미래로 옮겼다. 심하면 인상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결국 모든 내부 당국자들의 견해가 달라서 그냥 금리 경로가 안개 속에 있구나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었고요. 결국 정말 자세하게 중요한 내용은 5월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어야지
조금 더 중요한, 조금 더 가늠점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리사 쿵 연준 이사도 발언을 했는데요. 어느 시점이 금리 인하가 적절할지 시기는 불분명하고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진전되고 고용시장이 점차 냉각되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혼재된 모습까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사실 국채금리에 있어서는 큰 오름세와 내림세를 만들어줄 재료는 없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는데요. 2년물 역시 0.13% 정도 오르면서 마감, 10년물은 0.09% 내리면서 마감, 큰 변동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자산운용사는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9월 또는 그 이후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국채 금리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향후 투자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기 급상승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페덱스 전일 실적 일정을 마무리 때 알려드렸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 실적 개선 모멘텀에 시간 외에서 무려 15%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인기 급상승 종목이죠. 나노 뉴클리어 에너지 39.43%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뉴스케일 파워 9.43%, SMR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했다라는 점까지 오늘 장에서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M7 종목들의 변동성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M7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고요. 그 안에서도 엔비디아가 6.76% 급등했고요. 알파벳과 메타도 2% 넘는 상승, 테슬라도 2% 넘는 상승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할 만한 엔비디아 함께 살펴보시죠. 4거래일 만에 급 반등을 하면서 시총 3조 달러도 회복을 했는데요. 지난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평가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약 그중에 90%가 아직도 엔비디아의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함께 체크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월가에서 들려온 이슈는요. 만약 엔비디아가 뭐 하루 이틀 또다시 조정이 나오더라도 엔비디아의 하락이 AI의 하락, AI의 거품이 꺼진 점을 의미하진 않는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고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함께 볼까요? 이후에 반독점 규제가 애플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발목까지 붙잡고 있습니다. 시총 1위, 2위의 저주인 걸까요? 왜 이번에는 이유가 MS를 건드냐라고 봤더니요. MS 상품을 구입할 때 이 팀즈, 마이크로 회사 내 그룹 내 사람들과 회의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이걸 함께 묶어 팔았기 때문에 이게 독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S는 이제 그럼 안 그러면 되잖아요. 이제 안 팔면 되잖아요. 라고 했지만 여전히 고발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여러분들께 애플이 메타와 AI와 관련해서 협력할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은 또다시 블룸버그를 통해서 메타와 애플이 관련 논의를 했지만 애플이 거절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기업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 포착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미증시 마감 내용 함께 체크해봤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해봐야 하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러 떠나보시죠.